두 대표의 회담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보단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회담의 의미와 또 향후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치부 김아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대표의 모두 발언 시간이 예정보다 길었어요. 예, 원래 전체 90분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은요, 독대까지 총 174분으로 2배 가까이로 길어졌습니다.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 발언도 어제 저녁 민주당 제안에 따라 7분에서 10분으로 늘렸는데요.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9분을 해서 총 32분을 넘겼습니다. 이 대표 모두 발언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때 15분보다도 길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준비해온 한 대표와 달리 이 대표는 A4 용지를 3등분해서 잘라서 메모를 적어왔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내용을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두 대표가 서로를 겨냥한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대표는요, 이 대표 면전에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곧 나올 판결 결과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발언 때 이 대표는 다른 곳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는 결단해달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이에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회담 결과도 보죠. 8개 항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요. 또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담 전부터 이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건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병대원 특검법 법안이라던가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은 쟁점 의제들이 견해차가 커서 양당 모두 구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특히 한 대표는 면책특권과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검찰 독재라는 이유로 특권 내려놓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의제에 없던 의정 갈등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의제에서 빠졌던 내용인데요.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권 분열을 의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양당이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그런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담을 안고 회담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한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그 정부와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 대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예정된 데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 또 11년 만에 대표 회담, 이 자체로 양당 모두 좀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내일이면은 이제 개원식과 함께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글쎄요,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민생지원금 재해결 추진 등의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살인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예. 다만 민생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 보였던 정쟁 일변도에서는 벗어나려는 노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